심하게 막히고 그런 아예 양쪽 다 막히면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한쪽만 막히고. 태어났다. 돌림체 있어요. 자, 여기에 어떤 또 유명한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phase transit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말 번역은 상이라고 해도 되고 상태라고 해도 되고요. transition은 전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변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trance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어떤 어근이죠? trance. trance가 어떤 뜻이냐면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쓰는 어근이 trance예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을 영어로 뭐라고요? 대중교통. 그래서 mass transportation이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때 transportation이라고 한다고요. 성전환 한 사람, 성전환 한 사람. 바로 트랜스젠더라고 하죠. 젠더가 뭐예요? 젠더가 성을 뜻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트랜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뭔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 쓰는 어근이라 상태가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걸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 상변화, 상전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가 막 변하는 것 중에서 아주 유명한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이산화탄소예요. 왜 이게 유명하냐? 바로 애킨스라는 사람이 지은 피지컬 케미스트리에 이 데이터가 나오고 이걸 그대로 옥스토비 책이 됐건 준달 책이 됐건 그 데이터를 그대로 그냥 쓰고 있기 때문에 옥스토비 책 준달 책에 이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옥스토비 책이나 준달 책이나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 일반학 책만을 봐서는 이 그림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드리는 설명을 잘 보시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네. 우선 어떤 상황이냐면 짜자자잔. 무슨 그릇? 무슨 그릇? 그 유명한 사기 누구예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피스톤이죠. 피스톤. 자, 피스톤은 대표적인 무슨 그릇? 닫힌 그릇. 자, 그 닫힌 그릇에 순물질 이산화탄소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일종의 열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건 열선이지만 일종의 이게 에어컨 장치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전기 장비를 달아서 요 주변의 온도를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CO2를 넣고 이게 온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PEX가 외부 압력이죠. 그 이 외부 압력 역시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특정 온도, 어떤 특정 압력 속에서 이 CO2가 어떤 상태로 나타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체가 됐건 액체가 됐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험은 뭐냐면 온도 조절과 압력 조절을 통해서 닫힌 그릇 안에 들어있는 CO2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실험 장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험 장비 속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가 이건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약간 정리를 하면 어떤 온도, 압력, 조건에서 나타나는 상태를 관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이때 편의상 A에서부터 B, C, D, F로 그 중에서도 하필 요렇게 압축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1. 우선 20도씨 등온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도씨 등온 조건. 그럼 20도씨 등온 조건에서 첫 번째 1. 상태 A.
자, 상태 A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가장 저압 조건이겠죠? 가장 저압 조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 당연히 CO2는 실제 기체예요, 이상 기체예요? CO2는 실제 기체죠.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행동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무슨 조건, 무슨 조건? 온도가 높아질수록. 네, 바로 저압과 고온 조건에서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적으로 잘 행동하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태 A에서는 저 이산화탄소가 꽤 이상기체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다가 상태 B가 되면 자, 상태 B는 뭐예요? 피스톤을 이제 밀어 넣는 거죠. 자, 온도를 20도씨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피스톤을 밀어 넣는 거니까 당연히 압력은 올라가야 내려가요? 올라가요. 당연히 압력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상태 B는 드디어 고압 조건에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압 조건에 진입하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비이상성 혹은 실제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CO2가 이상기체가 아니라 CO2는 실제기체이기 때문에 상태 B가 되면 저 때부터 P 부인의 NRT를 만족하겠어요? 잘 만족하지 않게 되겠어요? 잘 만족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상태 B에서 어디까지? 상태 C까지. 그래서 요 A에서는 이상기체적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B를 지나 C를 가는 요 상태에서 이 실제기체적인 성격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뭐가 됐건 여기에 있는 A, B, 요 C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무슨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어쨌거나 이상기체건 실제기체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맞나요? 그렇죠? 이때 놀랍게도 20도씨의 등온 조건에서 C, D, E 세 번째 C에서 D에서 E C에서 D에서 E 놀랍게도 이 조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정 압력 60 기압에서 부피가 급격히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되게 희한한 건데 A, B, C 상황에서는 자 보세요. 압력을 증가시키니 부피가 늘었어요, 감소했어요? 자, 압력을 늘리면 부피는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아, 이게 X축이 부피인 건 알겠죠? 부피는 부피인데 이게 소문자 M의 뜻은 뭐겠어요? 1몰당. 여기 뜻은 몰러. 그래서 뭐가 됐건 간에 뭐 이상기체건 실제기체건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해요.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감소한다고요. 근데 놀랍게도 CDE 과정에서는 이래 봐봐. 내가 여기서 1기압에서 2기압에서 10기압으로 쭉 압력을 높이면 당연히 피스톤이 들어가면서 부피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게 10기압, 20기압, 30기압 세워서 지금 여기가 몇 기압으로 돼 있죠? 60기압으로 돼 있죠. 20도씨라고 하면 60기압인 거예요. 그럼 60기압에서 놀랍게도 피스톤을 막 집어넣어서 내가 60기압으로 힘을 줬더니 갑자기 60기압에서 피스톤이 알아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까는 압력을 더 주니까 피스톤이 들어간 건데 여기서는 60기압으로 유지만 해도 피스톤이 알아서 쭉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액체로 상태 변화가 진행됐기 때문이에요.
자, 1몰당 부피가 당연히 액체가 더 커요, 기체가 더 커요? 당연히 기체가 더 크죠. 그러니까 기체가 되면 부피가 훅훅 줄어들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저기서 1 상태 C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되겠습니다. C는 자, 요렇게 60기압 주고 있는데 여기서 CO2 가스가 있는데 요렇게 극소량의 CO2 리퀴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상태 D는 자, 피스톤이 더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위치 C, 여기 위치가 D인 거지. 여기가 위치 C라고 하면 C에서 D로 더 들어온 거야. 알겠죠? 들어왔을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짜잔 이렇게 되고 CO2 리퀴드, CO2 가스가 나타나는 게 상태 D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태 E는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역시나 60기압으로 힘을 주고 있는데 여기가 E 위치고 D 위치고 C 위치고 C에서 D에서 E로 피스톤을 계속 밀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대부분 CO2 리퀴드인 거고 여기 요렇게 극소량의 CO2 가스가 남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저 그림에서 C, D, E의 상황을 대강의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C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C는 응축이 시작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D는 그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 거고 E는 그 응축이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이제 거의 완결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CO2 가스는 꼭 남아있어야 돼요? 다시요. 뭐라고요? 그 마지막에. 아, 마지막에 극소량 있는 거니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구분이 애매한 상황. 그러니까 이제 막 CO2가 다 없어진 거냐 아직 남아있는 거냐 그 애매한 그 상황. 그 상황. 이 여전히 60기압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량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극소량은 있는 거라고 해도 되고 없는 거라고 해도 되고 뭐 그런 상황. 아시겠죠? 그럼 이때 quiz 20도씨에서 CO2의 증기압은 얼마예요? 20도씨에서 CO2의 증기압은 얼마예요? 20도씨의 CO2의 증기압은 얼마예요? 60H야. 바로 봐. 60기압이라고요. 왜 60기압이죠? 상태에서 L과 D가 공존하는 같이 왜냐하면 무슨 그릇? 닫힌 그릇에 뭐가 있어요? 상경계 상경계가 있고요. 두 개가 어쩌고 있어요? 평형 평형 이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압력이 뭐예요? 중기압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아,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지금
장치는 바로 보겠습니까? 순물질의 증기압을 측정하는 장치예요. 여기서 이제 뭘 하겠다는 거냐면 어떤 온도, 어떤 압력 조건에서 순물질 넣고 어떤 상태가 되는지 관찰을 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지만 그때 나타나는 데이터로부터 이게 뭐다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 이 압력, 이게 바로 뭐다? 이게 20도씨의 증기압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요런 구간에서 읽어내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다음 네 번째. 자, 여기 줄게요. 자, 네 번째는 이제 어디냐면 상태 F 되겠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요. F 여기요. 그러면 저 구간은 뭐겠어요? 순수 액체만 순수 액체만 나타나겠죠. 순수 액체, 그죠? 순수 액체의 뭐겠어요? 순수 액체의 부피 변화 과정이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기체에 비해서 액체와 고체는 부피가 잘 변해요,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약간의 부피 변화에도 압력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크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보시다시피 기울기가 급해요, 완만해요? 억수로 급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피를 약간만 변화시키려고 해도 압력이 크게 필요하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하게 그려져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F를 중심으로 한 이 영역에서 어떤 상태로 나타난다? 액체 상태로 나타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CDE에서는 어떤 상태로 나타난다? CDE에서는 공존한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여기는 기체로만 존재하고 그게 이상기체건 실제기체건, 그 다음 CD 이렇게 일정한 압력에서 부피가 확 줄어든 이런 조건에서는 두 상태가 공존하고, 그걸 넘어선 급격한 뭐냐면은 변화 과정에서는 액체만 나타나고. 알겠죠? 그래서 저런 식의 그래프를 꼭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울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지워도 지운다잉. 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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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 자, 두 번째.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러 온도 조건에서 이제 거의 끝났어요. 조건에서 역시나 증기압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바꿀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이압 아니면 이압 알겠죠? 이런 식의 그래프를 계속 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 놀라웠게도 아래쪽에 있는 건 딱 봐도 20도씨보다 더 고온이겠어요? 더 저온이겠어요? 얘는 상대적으로 어떤
저온 조건이 되는 거고요. 요 위쪽은 상대적으로 고온이겠어요, 저온이겠어요. 자, 그건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더 작고 부피가 더 크잖아요. 부피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쪽이 더 고온 조건이라는 얘기죠. 즉 처음에 20도씨로 실험을 했는데 약간 높일 수도 있고 약간 낮출 수도 있고.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경우건 뭐가 나타날 수 있느냐? 뚜두두두두두두 이런 조건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온도가 각각 뭐겠어요?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이 되는 거겠죠. 맞나요? 맞죠? 그럼 이때 여기서 놀라운 건 이겁니다. 여기 재밌는 건 이거예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가능 구간이 줄어듭니다. 응축 가능 구간이 뭘까요? 바로 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요 구간이 이게 바로 응축 가능 구간입니다. 바로 응축 가능 구간이란 액체와 증기의 공존 구간을 뜻합니다. 자, 왜 온도가 증가할수록 응축 가능 구간이 감소할까요? 혹은 역으로 온도가 감소할수록 응축 가능 구간은 증가할까요? 기초 자체 온도. 네. 결론은 어느 책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애킨스 책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옥스토비 책이나 준별 책에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갑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굳이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야, 뭐라고요? 뭐라고요? 왜 이유를 모르죠? AI 있어요. 나요? 나는 알죠. 그러니까 애킨스 책이 없을 뿐인 거지. 에킨스가 AI. 그 사람 편집자입니다. 편집자입니다. 애킨스라는 사람은 위대한 화학자가 아니고요. 위대한 출판사의 위대한 편집자입니다. 애킨스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가장 팔리는 피지컬 케미스트리의 편집자입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 책을 어떻게 쓰냐면 챕터마다 저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챕터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부분에 유명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이 챕터만 써달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부탁합니다. 야, 그럼 그거 해가지고는 그거 짜집게 해가지고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애킨스라는 책을 읽으면 앞 챕터하고 뒤 챕터의 문체가 스타일이 다릅니다. 문체가 달라요. 영어에도 문체가 있잖아요. 단문 위주로 복문 위주로 있잖아요. 앞하고 뒤에 그리고 앞뒤 뒤쪽에 이렇게 문체들이 막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동일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명의 저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뭐 여하튼. 그러니까 그 책 이거에 대한 설명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에 대한 이유를 뭐냐면은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묻지는 않는데 살짝 궁금하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온도가 올라가면 자, 보시다시피 액체가 예를 들면 20도씨에서 액체가 시작되는 이게 부피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좀 더 고온에서 액체가 시작되는 부피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도가 커지기 때문에 온도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가 잘 만들어지겠어요? 액체가 잘 안 만들어지겠어요? 온도가 커질수록 그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걸 이기고서도 액체로 만들려면 분자와 분자 사이를 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어요? 분자하고 분자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분자하고 분자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야 큰 운동 에너지를 이기고서도 액체로 만들 수가 있겠죠. 분자의 크기를 가깝게 만든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부피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 부피가 혹은 밀도가 더 고밀도인 상태에서 드디어 액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응축을 빠져나가 버리면 뭐가 됐건 여기서건 다 뭐가 되는 거죠? 액체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액체가 다 된 상태에서는 액체가 다 돼버린 상태에서는 온도가 고온일수록 열팽창을 했겠어요? 온도가 저온일수록 열팽창을 했겠어요? 온도가 고온일수록 열팽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즉 액체가 돼버리고 나면 모두가 액체가 돼버리고 나면 액체의 부피는 저온일 때보다 고온일 때 열팽창 때문에 부피가 약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 부피가 더 작은 곳에서 액화가 시작되지만 모든 액화가 됐을 때의 전체 부피는 열팽창 때문에 약간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 조건에서 응축하는 구간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손이 이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어. 고온일 때 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큰 위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더 큰 위치 에너지가 필요하려면 그 분자끼리를 더 가깝게 붙여야 더 커지겠죠. 그럼 분자끼리 더 가깝게 붙인다는 얘기는 부피가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응축이 시작되는 곳의 위치에 부피가 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겨우 액체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음 부피를 굉장히 줄여놔야. 그런데 온도가 이미 커진 상태에서는 전체 액체가 됐을 때 열팽창이 되어버려서 오히려 전부 다 액체가 됐을 때의 부피는 좀 더 커지는 거예요. 저온 상태보다. 그러니까 구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걸 설명해 놓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온도를 올리다 뭘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온도를 올리다 저 응축 가능한 구간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지운다. 바로 세 번째, 충분한 고온 조건에서는 응축 가능 구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 저기에 있는 CO2의 경우 데이터가 31.04도 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31.04도씨에서 그때 또 압력을 측정하면 여기 또 이제 72기압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쟤를 딱 통과하면 여기 응축 가능한 구간을 벗어나면서 그 다음 여기에서 아주 묘한 상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31.04도씨에 72기압 있죠. 72기압. 그러면 이제 우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래서 72 atm 미만에서는 여전히 네. 죄송한데 혹시 이준성 학생 오늘 왔나요? 네. 네네네. 그래서는 여전히 기체로 존재하고요. 3. 72기압 이상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준성? 네, 바로 초임계 유체가 나타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경우 31.04도씨에서 요 점선으로 표현한 거 이게 뭐다? 그냥 액체가 아니고 요 점선이 초임계 유체를 뜻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 있는 31.04도씨가 무슨 온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임계 온도가 되고요. 그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는 가장 작은 기압 72기압이 뭐겠어요? 임계 압력이 되는 거예요. 그 72기압 이상에서 다 초임계 유체가 나타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때 여기서 4. 저 어떤 상태를 얘기해 볼까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여기서 그래. 자, 백설표 상태를 여기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저 백설표 상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설표 상태는 첫 번째 1.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맞나요? 응축 가능 구간의 극대점. 맞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 여기 줄게요. 그러면 극대점이면 어떤 수학적 관계가 성립하겠어요? dp dvm 이퀄 0이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바로 기체 상태. 기체 상태니까 여전히 여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기체 상태의 변곡점으로 가정해요. 그럼 변곡점이니까 요거로 가정할 수 있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럼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만약 지금의 경우 실제 기체가 반데르발스 이쿠에이션 그게 어떻게 표현되죠? P는 Vm 빼기 B의 RT 빼기 Vm 제곱분의 A인가? 맞나? RT 빼기 VM 요거네. 을 만족한다면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지울까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D, P, D, V, M 한번 미분해요. 그럼 제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VM 빼기 B의 제곱 RT 더하기 EA VM의 3승은 0 그리고 DP DVM 두 번 미분한 건 ERT VM 빼기 B의 세제곱 빼기 6A VM의 4승
요것도 0.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을 연립하면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어요. VC는 3B, PC는 27분의 B제곱, 그 다음에 TC는 8A 오버 27RB, 이런 관계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저 백설표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이 부피가 VC 3B 반델바 상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때의 72기압을 어떻게? 반데르발스 상수 27B 제곱분의 A, 이런 꼴로 근사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그래프의 의미가 저러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나중에 뭐하고 연결되냐면 그 상도표, 페이지 다이어그램 있죠? 그 상도표랑 제가 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 그 상도표 여기부터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목요일날 11시 오세요, 하겠죠? 네. 오세요.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네 여러분.